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면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자연에서 배우는 과학 그리고 우리인데요. 저게 저희 기계연구원 자연모사 연구실 로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연모사 연구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게 바로 연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로고를 보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자연을 보고 배우자. 그래서 자연에서 배우는 과학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그래서 그 일례로 연꽃잎, 나박눈, 딱정벌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올 여름 정말 더웠죠. 예, 해마다 더워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뉴스에서 최고 경신 온도를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더울 때? 아주 옛날에는 흐르는 냇가에 가서 물장난을 치고 놀았고 오두막에서 수박을 까서 먹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부채를 붙입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죠? 그렇죠. 벌써 에어컨으로 가시는군요. 일단 선풍기가 나왔습니다. 네, 선풍기에서 더 발전을 했죠. 선풍기는 바람을 불어주는 통풍의 역할만 하지만 그거 갖고는 저희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에어컨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정말 시원한 바람.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저렇게 시원한 바람을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를 사용을 해야 되냐면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도 지금 아마 핸드폰이나 집에서 보는 TV나 냉장고나 스마트 시대로 가려고 저희가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 시대로 가려고 하면 항상 뭐가 따르냐면 에너지 소비 그리고 환경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뭔가 자원을 사용해야 되고 에너지를 사용해야지만 저희가 이런 아주 스마트한 세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렇게 전기가 점점 증가되고 있어서 결국은 잘못하면 올해 인도에서 일어났는데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전체 전원 관리가 못하면 전기가 다 나가버리죠. 그러면 깜깜해집니다. 전기를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 발전을 열심히 해서 저렇게 훌륭한 에어컨을 만드는데 그러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에어컨 트지 말고 계속 더워도 그냥 참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을 찾아야죠.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첨단 기술을 누리면서도 자연과 함께 자연인 에너지와 환경을 잘 이용해서 자연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에너지와 환경을 저희가 같이 사용하면서 그러면서도 저희가 스마트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이미 답이 있어요. 저게 이제 사막에 있는 흰 개미집입니다. 개미의 집이에요. 사람 집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개미집. 근데 사람보다 키가 어때요? 엄청나게 크죠? 이 개미는 사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미집 안에는 온도가 항상 26도 정도를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개미가 전기를 써서 에어컨을 지금 틀고 있는 걸까요? 저희 에어컨 28대 맞추고 살고 있는데 개미는 사막 한가운데서 전기를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26도씨의 집을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똑똑한 거죠. 근데 굉장히 간단한 사실을 이용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하는데요. 한 가지는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공기는 쉽게 뜨거워지고 또 쉽게 차가워지만 땅은 어때요?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공기가 땅을 향해서 땅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땅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차가운 때문에 식게 되겠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위에 구멍을 뚫어서 그 공기가 이제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원리는 정말 간단하죠. 그렇게 집을 6m나 되는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저 안은 항상 시원해요. 전기를 전혀 쓰지 않고 이러한
원리를 본따서 만든 건물이 이미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데요. 이거는 짐바브웨이에 있는 이스트 게이트라는 이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 마이크 피어스라는 건축가가 이러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설계를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공기를 땅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밖으로 나가게 해서. 저 건물은 짐바브웨이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거든요. 굉장히 덥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 안에 실내 온도는 26도를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자연을 보고 배우자,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자연모사공학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 자연모사공학을 여러분 이제 인터넷을 워낙 많이 쓰시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좀 어렵긴 한데요. 바이오미메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는 바이오닉스, 바이오미미크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인터넷에 치면. 근데 저걸 한국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생체 모방공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굳이 살아있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모든 걸 한번 우리가 보고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자연모사공학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자연에는 보고 배울 게 참 많다. 그리고 저런 것들을 잘 보고 배우면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스마트한 세상을 이뤄낼 수 있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개코 발바닥인데요. 개코 도마뱀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코 도마뱀은 어떤 능력이 있죠? 아무데나 잘 올라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갈 수 있는지, 이제 개코를 발을 잘 들여다보면요, 발에 여러분 머리카락 두께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머리카락 두께. 이게 이제 100 마이크로 정도라고 해요. 근데 저 도마뱀은 저희 머리카락이 100 마이크로인데요. 그거보다 1000분의 1 작은,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 머리카락보다 1000분의 1 작은 털이 도마뱀 하나에 20억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털들이 이렇게 아무데나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잎은 절대 물에 젖지 않죠. 그리고 위에 먼지가 있어도 물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방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빛에 반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고양이는 눈이 어때요? 반짝거려서 저기 고양이 있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는 애죠. 걔는 적이 없습니다, 밤에. 그런데 나방 같은 경우에는 빛이 반짝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빼미나 부엉이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절대 눈이 반짝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빛이 반사가 전혀 없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건 이제 몰포나비인데요. 몰포나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색깔을 할 때는 보통 색소를 사용을 하죠. 근데 몰포나비는 색소를 사용한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이제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들을 보시면 자연에는 우리가 이제 몰랐지만 이미 나노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그러면 이러한 나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보려면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 있나요?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 게 이제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연잎과 토란잎과 수련잎을 이제 찍어보면 저렇게 사진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약간 얇은 그런 돌기들이 있고 그 위에 다시 나노털들이 나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잎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 나노 계층 구조로,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퍼지지 않고 떼구르르 구르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끈한 표면에는 이제 먼지가 붙습니다. 그럼 물이 와서 먼지를 못 가져가요. 그런데 연잎을 닮은 표면은 먼지가 있더라도 물이 와서 저렇게 물이 띠글띠글 구르면서 먼지를 가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저희가 이제 자기세정 효과라고, 저절로 청소가 된다. 그래서 자기세정 효과라고 부르죠.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이미 몇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건물 벽에 바르는 페인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옷 같은 것도 물이 잘 묻지 않는, 그래서 세탁이 굉장히 쉬운 그런 옷들이 개발돼 있는데요. 저는 특히나 이렇게 유리에 투명하면서도 그러면서 물을 싫어하는 그런 표면, 연잎을 닮은 표면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마 고층 유리, 굳이 스파이더맨처럼 매달려서 청소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비가 오면 저절로 청소가 될 테니까요. 저 자기세정 유리를 저희가 고층 유리에 사용을 한다면 그런 쪽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나박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나박눈을 보시면 육각형의 이런 아이들이 눈에 있고요. 그 안에 다시 보시면 굉장히 작은 나노 돌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운이 좋게 아까 영립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유리에 나노 돌기를 만들었는데요. 그 유리가 반사까지 줄이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갖게 됩니다. 저쪽 그림을 보시면요, 저희가 유리를 그냥 유리하고 그 다음에 나노 돌기가 있는 유리를 놓고 형광등을 비춰보면 하나는 밑에 글씨가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이시죠? 일반 유리에다가 저렇게 형광등을 비치면 빛이 반사돼서 밑에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 나노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빛의 반사가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글씨를 잘 보게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TV나 아니면 핸드폰에도 모두 빛 반사가 있기 때문에 저런 반사 방지 처리를 해서 나오는데,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화합물을 이렇게 얇은 층을 몇 겹을 깝니다. 그러면 이제 화합물을 깔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나박눈을 닮은 유리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장점이 어느 방향으로 쳐다보든 굉장히 잘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정벌레를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이 딱정벌레는 나미부 사막에 사는 이제 딱정벌레입니다. 나미부 사막은 지구상에 있는 사막 중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있는데, 여기에 사는 이 딱정벌레는 등껍질을 이용해서 물을 먹고 삽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막은 굉장히 건조하죠. 그런데 새벽에 온도차가 심해서 안개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딱정벌레는 새벽에 이렇게 날개를, 그러니까 이렇게 등을 45도로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저 딱정벌레의 등껍질에 안개를 이제 포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크게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 위에 울퉁불퉁한 위에 부분은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물을 싫어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좋아하는 부분이 공기중에 있는 물을 막 모아요. 그럼 물이 점점 모여서 어느 정도 커지면 그 물이 떼구르르 굴러서 자기 입속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루에 먹을 양의 물을 다 준비를 해서 먹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그림은 보면 이제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는데 저쪽에 이제 구슬 같은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초록색 구슬, 분홍색 구슬. 저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저게 뭐냐면요,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 지구의 표피가 70%가 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빙하와 모든 물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하수까지 모두 모아서 물을 모아놓으면 저만큼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기 되게 많을 것 같죠. 다 모아놓으면 저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공기를 정말 그냥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물과 공기는 저렇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커서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저희도 지금 이제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과학기술을 발전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이러한 자연을 보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한 그런 세상을 개척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과학자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연과 함께 노십시오. 그리고 자연과 함께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과 함께 놀고 공부하면서 또 자연을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그런 훌륭한 과학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